자, 이번에는 이제 운동인데, 운동에 대해서는 오늘 텔로미어에서 보셨죠? 네, 저희 운동을 보시면 예,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거기에 유산소까지 나눈다면 호흡을 가쁘게 만들어주는 게 스쿼트가 호흡이 매우 가빠집니다. 그래서 호흡을 유산소까지 만들어주는 거. 사이드 스플릿 이것도 굉장히 유산소 호흡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다리를 이것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방법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이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운동은 크게 호흡과는 무관하지만 고강도 운동이 하나고요. 관절 운동, 상체 푸시업 같은 경우는 고강도이면서 유산소까지 되죠. 헉헉거립니다. 푸시업 자기 신체의 그 정도선을 넘어서게 되면 엄청나게 유산소 효과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신 운동에서 PT, 점핑잭, PT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달리기만큼 굉장히 고강도이면서 유산소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산소와 고강도와 중강도, 저강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운동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같이 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행한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지금 카톡에 올리고 있는데 먼저 엑셀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그 체크한 내용을 카톡에다 같이 올려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저 정도 했구나. 나는 이 정도인데 비교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비교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잡기 때문에 운동 코칭에서 꼭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하고 식사는 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의식까지 받쳐준다면 최강의 코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식 코칭입니다. 의식 코칭은 앞에서 그 블랙번 박사가 의식의 가치를 스트레스하고 연관지어서 얘기를 했죠. 또 그 영상 중에 그게 나왔었죠. 명상을 하면은 텔로미어가 감소율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의식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희는 인지인성 코칭이라고 하는데 인지인성 코칭은 상당히 많은 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학문과 같습니다. 상당히 한 학기 배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한 학기 배우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만 잘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몇 가지만 오늘은 살펴봅니다. 우리의 의식을 관리한다는 말은 아까 명상을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많은 상황들을 명상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런 이 명상 자체가 주는 효과가 아닙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아까 말한 유산소 운동과 같은 효과이고요. 명상에서 자신의 의식을 조절해 가는 것은 바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기쁨을 유지시키는 감동과 감탄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것보다 명상을 하는 것이 텔로머라이즈의 분비율이 높았다고 그랬죠. 그럼 명상과 같은 형태이면서도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갈등, 위협, 위기 등을 기쁨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다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관리와 또 명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텔로머라이제를 생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관리 효과를 살펴보면 명상 수행 효과, 그 다음에 위기에서 도전감을 생성하는 형태, 갈등에서 포용성을 생성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스트레스를 끌어안게 되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스스로 해소시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잘 되는 편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에는 사람이 싫거나 그 사람이 이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같이 직원들하고 일을 하다가 직원이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못해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이고, 저 일을 저 사람에게 맡길 때 내가 잘못 맡겼구나. 저걸 못하는 사람인데 맡겼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 저거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금방 했을 텐데 처음부터 내가 방법을 안 알려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 사람이 잘했을 때는 더 감동하고 감탄하게 되고 간단한 이 갈등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을 바꾸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인진성 체험을 한번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존중을 할 때 단계별로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자, 1단계 예의형 존중이죠. 상대에 대한 기본 예절로 존중을 해주면 상대방도 예절을 지킵니다. 내가 예절을 안 지키면 상대방도 안 지키죠. 그럼 서로 기분이 상합니다. 두 번째는 경청형 존중입니다. 상대의 의견이나 어떤 태도를 존중해 주는 거죠. 예, 만약 존중하기 어려울 때는 이럴 때인데 상대방이 싫을 때 의견과 존재를 구분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싫을 때는 많죠. 그럴 때 상대방이 싫으면 상대방 의견도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그 목욕물을 버리다가 여기까지 버린다는 말처럼 상대방이 싫으면 상대방이 말하는 좋은 말도 같이 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싫다고 그들이 하는 말까지 버리지 마라. 그들이 하는 말은 맞지 않냐.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싫어서 너희가 그들이 하는 말까지 같이 그게 말이 진리인데 그 말이 진리인데 그 말을 버리게 되면 너희는 어디서 그 진리를 찾겠냐. 바로 의견과 존재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합리적 의견. 확장 질문으로 비합리적인 의견인지를 구분하게 하고 의견과 행동의 불일치일 경우에 또 의견과 존재를 구분해서 이렇게 존중하기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도형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의도라는 것은 상대방이 가진 의도가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우리 에이 더러워 니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의도를 존중한다는 이런 겁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너에게 그 의도가 있구나. 그게 상태잖아요. 상태. 나에게도 있는데 근데 형태가 달라. 그 사람은 물질을 갖고 싶어하고 나는 명예를 갖고 싶어해. 그럼 어떤 의도가 좋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욕심을 부린다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더 이상해. 왜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나쁜데 저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물질의 욕심을 부리고 나는 명예의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생각해보면 내가 더 나쁘지. 응? 나는 포장을 많이 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욕심 부리는 사람을 만난다고 기분 나쁘지 않아요. 되려 제가 더 그들보다 더 포장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필요형 존중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걸 보고 인지를 했으면서 도와주지 않는 것은 사실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의 필요를 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 어떻게든 할 수 없지만 해보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상대방에게 비춰질 때 이게 얼마나 존중하는 거겠어요. 상대의 성취를 존중하고 상대의 초월, 미션을 공유하는 태도, 바로 이런 것이 이 존중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존중을 할 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의 문제라도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황따를 시키는 인성인데 여러분 따돌린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왕따가 따돌리는 건데 왕따의 특징은요.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따돌리는 거죠. 그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왕따가 아니라 황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개념인데 황따는
다수를 따돌리는 황따, 즉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따돌리는 거죠. 그럴 때는 왕따라고는 안 하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따돌리는 거는. 네. 사실은 이 달리기를 할 때 내가 먼저 1등이 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1등이 나서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뒤로 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거. 이게 황따죠. 내가 먼저 목표를 달성하는 거. 내가 먼저 가는 거야. 버리고 가는 거야. 갈 때는 사람들이 그렇죠. 야, 너 혼자 잘났다. 그래, 너 혼자 잘해봐라. 하면서 막 뒤에서 손가락질 했는데 먼저 가가지고 먼저 간 사람이 먹을 걸 얻잖아요. 먼저 일어난 새가 먹을 걸 구하죠. 먼저 가가지고 귀중한 것을 얻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황따예요. 처음에는 왕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과 함께 나누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갈매기 조나단이 있죠. 갈매기 꿈에서. 조나단이 먼저 가서 세계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의 민족들, 갈매기 무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 이걸 우리는 황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황따는요. 왕따하고 다르게 왕따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 아닙니까? 황따는 내가 그들을 버리고 가니까 욕을 먹어요. 근데 내가 욕을 먹는 이유를 알죠. 그렇지만 나는 욕을 먹어도 슬프지 않아요. 왜?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내가 저기 가서 먼저 가서 저거 오아시스 물을 떠와가지고 너희에게 가져올게. 가져오고 났을 때 그 뒤에 남았던 팀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돌아온 그 주인공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인지인성, 예, 의식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를 대할 때 불행한 사람은 좋은 일도 문제로 인식하고 우둔한 사람은 눈앞의 문제도 인식 못하고 평범한 사람은 문제를 일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영리한 사람은 문제를 자기 유익으로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모두의 유익으로 만들고 훌륭한 사람은 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죠. 문제를 대할 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일도 문제로 인식하면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일인데 문제로 보는 사람 보면 정말 답답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걸 불행으로 받아주고 안타깝게 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일도 문제로 인식하고 사니까 평생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은 이런 사람 만날 때 어때요? 미치겠네. 정말 저 사람은 나 못 살아. 이렇게 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좋은 일을 계속 문제로 보는 건데 평생 괴로운 일 중에서 이렇게 괴로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때야 돼요? 얼마나 불행한가?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자기한테 잘해주려고 다가오니까 나를 해치려고 온다고 할 때 이 사람은 평생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눈앞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도 능력 없다고 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너 얼마나 힘드니? 예, 문제를 좀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에게 야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희가 더 탁월하게 되기 어려워. 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의 과정을 생각해내는 사람. 또 인간 이해의 정보에서는요. 저는 이것이 정말 제가 사람을 이해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방금 위에서 말한 모든 이야기들을 바로 이 정보들이 만들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기대치를 구분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겠어. 관계적 기대치는 축소시키는 겁니다. 즉 내가 저 사람에게서 뭔가를 받을 만한 기대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야 실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잠재적 기대치도 같이 축소하게 되거든요. 관계적 기대치는 축소하고 잠재적 기대치는 확대시켜주는 거죠. 상대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는 못할 거야. 그렇지만 저 사람은 정말 잘 될 수 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정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나한테 잘 못했다고 해서 이것마저도 축소시킨다는 것은 정말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기성의 수용입니다. 타인의 이기성,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저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지? 라고 의문을 갖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이기성을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한 거 보면 좀 꼴사납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기 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를 인정해줘야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왜? 자기 이기성도 결국 타인과 동일한 이기성이죠. 모양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기성은 같은 겁니다. 나의 이기성은 좀 거룩하고 너의 이기성은 저속하다. 이런 태도가 가장 어리석은 태도라는 겁니다. 포용성의 가치입니다. 타인이 잘못할 때 내가 포용한다. 이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명예를 취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낫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언제 가능하죠? 남들이 뭘 못해야 여러분이 나은 거죠. 남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나을 일이 없잖아요. 남들이 뭔가를 잘못하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거고 잘하니까 인정을 받는 건데 또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사람을 도와주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명예 가 2배 또는 10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이 잘못한 경우에 여러분이 명예를 취득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타인이 잘못했을 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상대방이 원래의 명예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랬을 때 내가 얻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얻는 거죠. 명예를 포기하고 사랑을 얻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운 것을 주변 사람이 안다면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원래 명예를 내가 가져온 거죠.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했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명예를 유지하게 되죠. 저 사람 잘못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고 어려움을 잘 해결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누가 해결해 준지 알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포용성의 가치인 것입니다. 약한 자를 보면 무지로 인해 약한 자의 고통, 오류로 인해 실패자의 고통, 소외로 인해 약한 자의 고통. 이 약한 자의 고통을 인지하는 겁니다. 이걸 인지하게 되면 우리는 뭘 느끼죠? 사람들은 쉽사리 약하고 잘못하고 소외된 사람을 아주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을 만나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바뀌죠? 무시, 멸시, 그죠? 와 같은 그런 표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면 끼치는 만큼 더 무시하는 표정이 나타나죠. 약한 자와 소외된 자와 잘못한 자의 고통은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태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이 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장 큰 걸 얻게 되죠.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약한 자의 고통을 통해서 얻는 사람을 얻는 기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분노자의 고통. 정의에 대한 분노자의 고통. 정의를 가지고 분노하면 자기 손실이 됩니다. 자기가 다치는 거죠. 상처에 대한 분노자는 통제를 손실하는 겁니다. 결국 이건 모두가 고통이에요. 어떤 사람이 분노, 화를 내고 있다. 그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자신의 손실인 겁니다. 화를 낸 사람에게 여러분도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스스로의 것을 손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근거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실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정리해 본 내용이 이렇게 나왔죠. 내가 사람들을 이해할 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더라라고 해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인지인성, 사람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서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그냥 이해하는 거죠. 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한 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수준 높게 행동을 해. 그럼 나는 감탄하는 거죠. 예. 나를, 어, 안 좋게 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나를 잘 대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인지적 인성을 가지고 의식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지인성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러한 인성을 그럼 어떻게 훈련할까? 네,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식관리의 핵심은 바로 인지인성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다. 인지인성이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의 사연, 그 사람의 마음을 인지해서 마치 나처럼 대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만큼 용서를 잘하는 경우가 없죠. 그럼 타인을 나처럼 대하는 거죠. 네, 이웃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처럼 그렇게 사연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가장 멋진 의식관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의식관리의 대상이라면 결국 이제 이러한 것을 사실을 인식할 때, 다음에 이것도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의식관리 방법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앵커링 기법이에요. 제가 많이 쓰는 건데요. 제가 썼던 방식에 손톱에다가 컬러 칠을 해요. 이렇게 빨간색을 칠하니 검은색을 칠해놔요. 손톱 칠하는 뭐 하다가 계속 보이거든요. 이렇게 뭐 손 움직이면 계속 보여요, 이게. 그죠? 이거 볼 때마다 내가 이거 칠할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아, 나는 지금 이걸 보는 순간 위기를, 갈등을 기회로 여긴다. 생각이 안 나잖아요, 하루 종일. 근데 이걸 손톱 볼 때마다, 맞아.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걸 기회로 봐야지. 기회로 봐야지. 이거 기회로 봐야지. 이렇게. 이게 앵커링 기법이에요. 스마트폰에 알람으로 해놓고 그 알람에서 나오는 걸 들으면 또 알람 그 메시지를 보면 아, 맞아. 내가 갈등을 기회로 바꿔야지. 이 상황에서 나에게 힘든 일을 기회로 바꿔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앵커링 기법. 두 번째는 회상, 이거 참 도움 많이 돼요. 제가 자주 많이 쓰는 건데요. 회상 기법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주요 갈등, 인생에서 주요 갈등을 회상하고 그 당시에 내 의식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이때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했지? 아, 내가 보니까 그때는 그냥 화내고 말았네. 그때면 나는 그 당시에 내가 다시 한번 그 상황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까? 이렇게 해서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이것이 머릿속에 뉴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뉴런의 하나의 체계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의식관리 방법들을 가지고 훈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수행 방법에서 기록을 할 때 이 방법을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지 의식 코칭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미소 건강에서 영양하고 의식 주로 두 가지를 많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미소 건강의 방향에서 텔로미어를 강화시키는 영상을 보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미소 건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절차는 생략하고 이후 안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금주 미션입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화상에서 잠시 또 여러분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구남일 선생님부터 오늘 의식 코칭과 영양 코칭 쭉 한번 해봤는데 의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마이크. 예. 예. 제가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요.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면, 교수님을 대하게 되면 제가 항상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알면 알수록 미지의 세계를 계속해서 탐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정말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제 의식의 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수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배우게 되었는데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의식 관리에서 인지 인성 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화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입장, 역지사지로 그 사람의 네.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은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음,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른데 그거를 존중을 해야 된다. 음, 그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으로 저에게 와닿은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그 맞습니다. 점이 제가 앞으로 네,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음, 같습니다. 네. 그래, 그럴 그리고, 때 음, 상대방의 명예도 음, 존중을 하고 나의 명예도 이렇게 존중받고 할 수 있는 윈윈 상생이 되는 그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하나, 상대방이, 상대방이 미울 때, 그가 지금 내게로, 나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 미움을 받는 게 그 사람에게는 더 힘든 거죠. 예,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한다는 건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예, 왜? 다른 사람도 지금 그걸 싫어하는데, 나까지 싫어하는 건. 그래서 그런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인지하면 마치 나를 인지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예. 않을까 생각. 우리 미러링이 되는 듯 네 그, 맞습니다. 예, 예 우리 노재선 선생님 오늘 할 말이 많죠? 네, 마이크 예,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건강, 노화에 대한 3요소, 음, 어, 운동, 영양, 의식. 이거에 대해 좀 더 이제, 확신, 예, 결정을 했습니다. 운동, 네, 영양, 의식이, 건강, 특별히 노화에 네, 대한 열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소에 대해서 들으면서 먹는, 이 미소 생식에 대해 더 신뢰감이 되고요. 음, 부인이 임산부인데 한번 일단 제가 먼저 먹어보고 한번 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음, 때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에게 굉장히 실망하기도 많이 했고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거밖에 못하지? 때로는 사역자로서 당연히 품어야 되지만 때로는 사역을 관두고 싶은 너무 제 음, 마음이 너무 상심해서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내가 부족했구나. 마음은 맞아요. 있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그 상황을 못 보고 음, 내가 너무 아파했구나. 그리고 상처 음, 줬구나. 그래서 이 기술들을 제가 먼저 잘 습득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잘 알려줄 수 있다면 음, 제 평생의 사역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그걸 우리는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중에 이제 많은 그 사역자들이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10년씩이나 이렇게 돌봐주고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바쳤는데 어느 날 떠날 때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사람에게는 이 6가지 욕구가 있는데 생존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그다음에 미적 욕구, 실현 욕구, 초월 욕구가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안전까지밖에 생각 못 했구나. 그래서 저 사람 떠나야 될 때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들이 꿈을 찾아 떠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닌데 내가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아니면 내가 해주지 못한 거를 내가 해주든지 해줘서 떠나지 못하게 하든지 내가 해줄 수 없다면 떠나게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저 사람은 지금 나로부터 독립을 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되려 그가 성장했다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떠나는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그러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욕구를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역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지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기술적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금성 씨 들리나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오늘 느낌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저도 오늘 하여튼 이렇게 그 교수님이 준비한 이 백다이터를 더 보고 네, 뭐 저도 어떤 어떤 그런 확신이나 이런 게 믿음이 더 와가지고 앞으로 더 이렇게 또 미소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 음, 더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갈 어떤 그런 또 바탕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의식적인 부분에서도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음, 내가 이렇게 너무 제가 솔직한 어떤 성격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상대방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조금 더 이렇게 배려를 하고 또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근데 있죠, 당연히. 예, 그러면 이제 막 욕이 나오고 막 이럴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좀 꺾고 한번 한두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거를 의식을 딱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 그 의식 관리 그 훈련하는 방법도 좀 확실히 좀 알려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의식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대뜸 나는 이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힘 안 들고 남을 힘들게 할 수 있나요? 대부분 자기가 힘들어야 남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남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좀 뒤에 그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인간관계에서는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요, 먼저 그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요,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조금 있다가 받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보다 약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힘들어 왔을까라고 생각해야 되고,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저 사람 조금 있으면 저 사람이 나만 힘들게 하겠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있으면 저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안타깝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을 이해하는, 제가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비사실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죠. 실제라는 말이에요, 그게. 네,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죠. 우리 영숙 실장님, 한마디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운동을 정말 내일부터 꼭 해야겠다라는, 예, 그거 오늘 확실하게 인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지인성을 제가 여러 번 들어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역시 그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안 되는 것은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 포용성의 가치. 그 부분이 참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데 실제 가슴으로 와닿게 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아무튼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교수님께서 매번 이제 수업이나 어떤 코치나 이거 할 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잘 알거든요. 지금 이 건강 코칭에 있어서도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도 끝까지 잘 운동 의식, 그다음에 미소 생식 이렇게 세 가지 구남의 선생님이 얘기하신 쓰리키를 잘 꼭 수행하셔서 멋진 결과들을 양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예, 꺼주시고요. 제가 한마디 예, 더 한마디. 덧붙여도 네. 될까요?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통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일 텐데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을 이 이게 미소생식을 만드는 공장주께서
이 미소생식의 가치, 이게 소중한 것이다, 가치로운 것이다, 앞으로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은 것이다, 본인에게도 굉장히 생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하지만 이게 교수님, 이게 우리 건강 코칭에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두에게 커다란 유익을 끼친다라는 그 소중한 가치를 알고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야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꺼주시고요. 네, 이후 진행 안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미션은 일단 생식 섭취를 하는데 매일 1 내지 3회를 어떻게 할 건지 정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을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진단활동 아직 안 하신 분 있죠?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엑셀 파일 받으시고 예, 진단해 주시고, 양자 진단은 어차피 현장에 못 나오셔서 안 하신 분은 다음에 한번, 원래는 시작하기 전 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모바일 진단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전후 비교를 위해서 오늘 군하민 선생님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안타까운 게 많아요. 눈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상처라든지 이런 거를 사진을 좀 찍어놨더라면 비포 애프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사진을 찍어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180개 건강진단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그것을 큰 거로 남길 수 있는 부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지 아니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지 찾아가지고 꼭 사진이나 근거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진단 기록을 남긴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모바일 진단이나 양자 진단이나 설문 진단 외에 여러분이 상태 진단, 상태를 사진이나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뒤로 가서 비교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영상을 보지 않는 분, 화상 참여하지 않는 분은 이 영상을 간단하게 요약 보고 나서 요점을 정리해서 제출을 이지와 카톡으로 발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발송하고, 만약에 발송이 3회 이상 잠시 강퇴라고 그러죠. 예. 강퇴 처리해서 더 이상 코칭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 방금 아까 제가 말씀한 거 이해했죠? 제가 30명 해가지고 5명만 바뀌었다. 근데 25명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30명 해갖고 5명밖에 안 바뀌었다라는 통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저희와 여러분 간의 계약을 통해서 하는 체험단이잖아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약속한 것을 실행을 해주시면 저희가 서로의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겠나는 생각합니다. 코칭 영상하고 하나 더 있죠. 수행사항의 정보 보고, 두 가지가, 이건 이제 수행사항은 어차피 입력 처리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입력 처리가 안 돼서 이것만 지금 보고를 받습니다. 이것도 3회 이상 미참시 강퇴인데, 이제 수행사항은 어차피 입력된 결과를 보고 평가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거는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미팅 안내는 1월 20일 9시부터 11시로 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현장 코칭으로 가면 되겠죠. 지금 일시를 저희가 해보니까 매주 한 번 하는 게 좀 많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격주로 한 번씩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격주로 한 번 하고, 한 번 화상, 한 번 현장, 이렇게 하면은 서로 얼굴도 보면서 체험팀을 관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2시간씩 되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인데, 군하민 선생님 괜찮나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서요. 네.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된 강의인데 네. 그 예. 1년 동안 끌고 가려면은 교수님이 그렇죠. 엄청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수강생들도 이거를 다 이렇게 소화를 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부분도 제가 인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네. 조화롭게 가려면은 그러니까 격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격주에서 화상 한 번, 현장 한 번 하면 예. 딱 좋겠죠. 예. 예. 우리 노재영 선생님도 어때요? 괜찮아요? 네, 저도 1년을 생각하면 네. 격주하는 게 장시간이죠. 좋고 3월부터는 이제 예. 새로운 그 학기가 개강하니까 그렇죠. 예. 그 생각도 했습니다. 예, 집중할 거 있으면 만약에 집중하시고 네. 3월부터는 뭐 2, 3주에 한 번씩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조율을 해 나가는 걸로 하죠. 우리 금성 씨도 동의한다고. 예, 저도 찬성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하면서 또 이제 월 1회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가 또 바꾸고 이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화상에 나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하니까 아주 저도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많이 나오셔서 함께 서로 얘기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이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